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심각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장을 보러 이마트나 동네 마트에 갔다가 식료품만 담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심지어 돈까지 잃고 돌아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직접 접해왔고 현직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기 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어르신들이 표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장 보는 중 누군가 접근하거나 이상한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1부 예의를 노리는 사기꾼들 마트에서 실제 벌어지는 3가지 수법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마친 뒤 장바구니를 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동차 트렁크에 장을 싣는 순간 누군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대개는 전혀 의심이 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죠.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여자, 혹은 홈플러스 직원처럼 보이는 조끼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급한 사정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차 배터리가 나가서 부스터 케이블이 필요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가는 버스비 2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사정을 내세우며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항상 지금 당장 이라는 시간적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함이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생각할 틈도 없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 한마디가 실제로는 철저히 계산된 접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번엔 매장 안진열대 앞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손이 짧아서 저기 위에 있는 거 좀 꺼내줄 수 있을까요? 하고 요청하거나 일부러 물건을 당신의 장바구니 근처에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물건을 주워주거나 손을 뻗는 사이 그들의 공범은 조용히 당신의 가방 안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와달라는 행위를 가장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역할을 나누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절도범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한 가지는 당신의 착한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서인 정과 예의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유형은 가짜 판촉 사기입니다. 마치 대형마트에 공식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 신용카드 할인 혜택이나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안내합니다. 명찰을 단 조끼를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은 누구라도 쉽게 믿게 만들죠. 이들은 당신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쓰게 하며 가입 절차를 밟는 척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개인정보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이런 방식으로 길거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매장 밖이나 주차장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하게 사기입니다. 이러한 사기들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거나 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시작되며 정중함과 호의 혹은 기회의 착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입니다. 아무리 조심성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수법입니다. 낯설지 않고 평범한 상황, 예의와 배려를 기대하는 태도,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이 합쳐져 어느새 당신의 손에 쥔 지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 있습니다. 2부. 왜 어르신들이 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는가? 왜 사기꾼들은 굳이 어르신들만을 노릴까요? 그 이유는 듣기에 유쾌하진 않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대적 특성입니다.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낯선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던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심보다 배려가 먼저였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었죠. 이런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기꾼들에게는 틈이 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어르신들의 연민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준비합니다. 아기가 분유를 못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버스비만 조금 도와주세요. 같은 말들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저 우연히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착함을 공략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문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르신들이 타인과의 갈등을 꺼리고 무례하게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계속 겁니다. 처음엔 공손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강하게 부탁하고 결국엔 안 도와주면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거절하지 마라, 큰 소리 내지 마라,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라. 문제는 이 교육이 사기꾼에게는 완벽한 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틈을 파고들어 죄책감을 이용하고 정중한 태도로 당신을 설득해 결국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고정 수입에 의지합니다. 사기꾼들은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는 돈줄로 여깁니다. 처음엔 2만 원, 3만 원처럼 적은 돈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을 속이면 금액은 금세 쌓이고 심지어 신분증이나 주민번호 등을 훔쳐 명예 도용까지 시도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대출을 시도하는 무서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속았나 봐요.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사기 수법들은 철저히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쉽게 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용기,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조심하는 것이 절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3부. 법의 시선에서 본 사기. 이것은 단순한 민폐가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상황을 법의 시선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 불성실한 태도라고 여기기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그것도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돈을 받아내는 경우,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집에 가야 하는데 차가 고장났다며 도와달라고 한 뒤 돈을 받은 사람,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사기죄와 기망에 의한 재산 탈취로 간주됩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교묘히 이용해 금전을 탈취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사인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드 혜택 신청에 필요하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 기재가 필요하다는 식의 말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 역시 명확한 개인정보 도용 및 명의 도용 범죄입니다. 주민번호나 계좌정보, 심지어는 자필 서명 하나만으로도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수많은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 도용은 지금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범인이 당신의 정보를 손에 넣는 순간 피해는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이 훼손되고 대출 기록이 꼬이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회복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층이 피해자인 경우 그 법적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가중하거나 벌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범인을 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가짜 이름을 쓰고 선불폰을 이용하며 단 하루 만에 자취를 감춥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돈은 이미 현금화되어 사라지고 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저조차도 현장에서 벌어진 즉석 사기나 상품권 형태의 거래 피해는 소송이나 환불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겁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그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자리를 벗어나기만 해도 상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사기꾼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마트 진열대 앞 혹은 지하주차장에서 스쳐가는 짧은 한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는 당신의 개인정보와 재산, 심지어는 명예까지 걸려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기절도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있고 자리를 피할 권리가 있으며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호한 행동이야말로 사기꾼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지금부터는 참지 않는 용기가 어르신들의 새로운 권리입니다. 4부. 실제 어르신 피해 사례 그들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노린다. 이쯤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조사해온 실제 사례들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겪은 충격적인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말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박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늘 같은 시간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셨습니다. 이 꾸준한 생활 습관이 오히려 사기꾼에게는 예측 가능한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지하 1층에서 장을 마치고 자동차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계시던 중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너무 민망하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땀을 흘리고 초조해 보이는 그 모습에 박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져 3만 원을 건넸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남자가 똑같은 말을 하며 다시 다가온 겁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박 할머니의 선함을 습관처럼 이용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대호 김영숙 부부가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매장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접근했고 깔끔한 복장에 명찰까지 단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매장 공식 직원이라 소개하며 오늘 하루 한정 특별 프로모션으로 10만 원, 오늘 결제하면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린다고 안내했습니다. 클립보드와 홍보 자료까지 들고 있었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눈앞에서 포장된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온라인에서 등록을 시도했지만 모든 상품권이 무효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사기꾼은 자취를 감춘 뒤였고 고객센터에도 해당 이벤트는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매장 안이라는 이유로 유니폼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은 혼자 장을 보던 남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야채 봉지를 고르고 있던 찰나 한 여성이 저 위에 있는 채소 좀 꺼내달라고 말합니다. 남궁 어르신이 등을 돌려 손을 뻗는 사이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카트에 있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계산대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몇만 원을 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드 정지를 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리는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호의와 신뢰를 배신한 경험은 오래도록 마음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기라는 건 항상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현금을 노리고, 어떤 날은 가짜 상품이나 이벤트를 통해 접근하며, 또 어떤 날은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뢰, 정중함, 그리고 한순간의 방심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사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고 우리는 그 틈을 인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셨을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가 함께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5부 사기를 피하는 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제 대처법. 지금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법적인 관점과 실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당신만의 보호도구 상자입니다. 누구나 기억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첫째, 가지고 다니는 물건부터 줄이세요.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지갑에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민등록증 여러 장에 신용카드 통장 사본 같은 민감한 정보는 가급적 집에 두시고 체크카드 한 장과 소액 현금만 간단히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잃는 것은 최소한이 됩니다. 둘째, 물리적 방어선을 스스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장바구니에 가방을 던져 놓는 습관 많이들 있으시죠? 하지만 그것은 사기꾼에게는 열려있는 기회와도 같습니다. 가방은 반드시 지퍼를 잠그고 가능한 한 몸에 밀착하여
크로스로 매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처럼 접근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두면 사기꾼은 더 쉬운 타깃을 찾으러 자리를 옮깁니다. 셋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유 없이도 괜찮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은 못 끊지, 그래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시며 마음을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가와 돈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청한다면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관리자에게 가거나 경찰이나 구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기꾼의 전략입니다. 그 틈을 허용하지 마세요. 넷째, 실제 마트의 정책을 알아두세요.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정식 직원이 지하주차장에서 상품권을 팔거나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신용카드를 권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명찰을 달고 조끼를 입고 있어도 진짜 직원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매장 안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입니다. 진짜 정보 제공은 매장 고객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수상한 일이 생기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장 내부에 있는 고객센터로 바로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필요하다면 경찰에도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마트는 CCTV가 잘 되어 있고 응급 상황 대응 교육을 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에 바로 연락해 카드 정지와 계좌, 보호 요청을 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세요. 이건 단지 당신 혼자만을 지키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에 올 또 다른 어르신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빠른 행동이 여러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네 이웃에게도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사기꾼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정보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이 사기꾼의 접근을 끊는 방어선이 됩니다. 6부. 마지막 당부, 조심성은 예의가 아닙니다. 권리입니다. 이제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차갑게 보일까봐 걱정돼서 하며 머뭇거리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심성 있는 태도는 무례함이 아니라 정당한 자기 보호의 권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다가온 낯선 사람의 감정보다 당신의 안전과 돈, 그리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소한 순간의 망설임을 노리는 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방식입니다. 혹시 진짜일지도 몰라, 그냥 지나치면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아니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한마디.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한 걸음 물러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그 순간, 그 모든 행위는 사기꾼에게 어르신들은 더 이상 쉬운 대상이 아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고입니다. 말없이 넘기는 것이 배려는 아닙니다. 침묵이 누군가의 범죄를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신고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처벌받지 못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그냥 참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통해 당신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경찰은 반복 범죄자의 패턴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방이야말로 언제나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돈이 한 번 나가고 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호한 거절 한 번에 의심 빠른 발걸음은 그 모든 고통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늘 깨어 있으세요.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본능을 믿으세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셨다면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느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